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누셀라입니다. 요즘 노인대국 일본에서는 은퇴자들 사이에 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까? 이걸 두고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기존의 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가지고 이번 4월 달부터 이제 좀 바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이제 투자연금 TV에서 33 플러스 코너에 가지고 일본 관련된 동영상들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그거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본 연금 계획의 주요 골자가 뭐냐 그러면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를 보다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일본이 현재 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보통 국민연금이나 후생연금 같은 게 65세부터 이제 수급 개시를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이제 요 65세를 기준으로 빠르면 5년 정도 앞서 받을 수도 있고요. 뒤로 늦추면 또 5년 정도 늦출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60세부터 70세 사이에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도였는데 이게 4월 달에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앞쪽에 60세까지 당기는 건 그대로 두고 70세부터까지 수령할 수 있던 거를 조금 더 5년 더 늦춰 가지고 75세까지 뒤로는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게끔 이제 선택권을 더 많이 연장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개시 시기가 달라지면 연금액도 조금씩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65세 받을 수 있는 분이 100을 받는다 그러면 60세까지 당기면 한 70 정도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로 미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65세 받으신 분이 75세까지 미루면은 100을 받으신 분이 한 184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나옵니다. 뭐 뒤로 받으니까 미루니까 많이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손익분기점이 몇 살 정도 나오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본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손익분기점이 한 86세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유리한 거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 논쟁이 있고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수급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우리가 노령연금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연금이 1988년도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령연금은 이제 60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급 시기를 지금은 현재 뒤로 늦춰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952년 이전 출생자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으시고 계시지만 이후에는 계속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상적으로 수령했을 때 이 나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5년 정도 당겨받을 수 있고요. 뒤로 늦춰 받으면 또 5년 정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당겨받는 거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고요. 뒤로 늦춰받는 거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 먼저 조기 노령연금 당겨받는 제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다 연금을 자기 수급 개시 시기보다 당겨받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몇 가지 조건들을 달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은 돼야지 노령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기 노령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자꾸 뒤로 미뤄진다고 했으니까 그 상향 조건들을 적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원래 수급 개시보다 5년 정도 당길 수 있다. 그 나이가 넘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중요한데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일을 안 해야 되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요.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말하는데 그에 벌어들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그의 일한 달이 있잖아요. 달수로 나누면 한 달치 급여 정도가 나오잖아요. 요 급여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에 해당되는 A값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아야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A값은 2022년도에 적용되는 A값이 얼마냐면 268만 1,724원.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작아야지 당겨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득이라는 거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는 거고요. 사업소득 같으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268만 원보다 적어야 이제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이 있습니다. 이 기본연금액이 당겨서 받으면 감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에다가 일정률을 곱해서 이제 연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만약에 65세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100을 받으신다라고 가정하면 이분이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1년씩 앞당기면 연금 수령액이 6%포인트씩 감액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쭉 앞당겨서 5년 정도를 앞당겨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5, 6, 30이니까 30% 정도가 감액이 돼서 한 자기가 원래 받던 기본연금액의 한 70% 수준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러니까 누적연금 수령액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연금 받으시는 분하고요. 60세 당겨서 60세부터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연금을 누적해서 수령한 금액을 더해 나갈 때 언제 역전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몇 살에 나타나는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유신 씨를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올해 이분이 한 60세시고요. 이분은 원래 한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이거는 이제 가정된 연령이니까 이제 본인 나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65세에서 받을 수 있는데 60세로 당겨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검토를 할 텐데 만약 이분이 60세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월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연간 12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데 당겨서 받으면 감액이 될 거잖아요. 좀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이제 물가 상승률은 한 2.5% 정도,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전체 가입자의 소득 상승률이 평균 5%씩, 요거 A값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5%씩 올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당겨받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손익분기점은 몇 살 정도에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가 있을 텐데 김유신 씨가 원래 기본연금액은 1,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간. 근데 이게 제대로 받았을 때 그런 거고 5년을 당겨받았으니까 30%가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84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아까 물가 상승률이 뭐 2.5%씩 인상된다고 하면 그거 감안한 금액들을 계속 인상돼서 수령하는데 화면에 나가는 거는 60세부터 받은 연금액을 계속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60세 수령하지 않고 65세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라고 하면 65세 때는 1,532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요. 65세 이후에는 이제 물가상승률, 연금이 개시되고 나면 물가상승률 적용돼서 계속 받으시는데 누적연금액이 뭐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5년 조기 수령한 것과 정상 수령한 것 사이에 손익분기 언제 역전이 일어나는지 개시하고 나서 71세에서 72세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을 당겨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을 개시하고 나서 11년 정도까지는 조기 수령한 게 누적연금 수령액이 많지만 12년 차부터는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또 이럴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아까 네가 기본연금액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더하면 빨리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보면 노령연금 받는 분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가족들이 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럼 부양가족연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배우자 같은 게 26만 9,630원. 와,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간 그렇다는 겁니다. 19세 미만 자녀나 장애 2급 이상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7만 9천 원 정도 금액이 되고요. 60세 이상이나 장애 2급 이상 부모가 계시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1인당 17만 9천 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수령을 먼저 한다 그러면 5년치를 더 받는 거잖아요. 만약에 배우자만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26만 9천 원씩 한 5년 정도 더 받으면 한 142만 원 정도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손익분기점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자 외에 이제 자녀나 아니면 부모 정도의 부양가족 한 명 정도 더 있다. 그러면 한 2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크게 손익분기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누적연금 수령액도 비교해봤고 부양가족연금도 고려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야, 그래도 일찍 죽으면 손해 아니야. 그래서 기대 수명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세인 분이 72세 정도가 넘어가면 손익분기가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60세이신 분이 7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 다시 말해서 이제 7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남자인 같은 경우에는 90.4%,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70세까지는 살아있다. 75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한 81.9%,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살아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죠. 현재 60세인 여성이 7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한 96.4%, 대부분 살아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5세까지 살아 계실 확률은 한 92.6% 정도 되니까 확률표를 보시면 자기 건강 상태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면 연금을 뒤로 늦춰서 받을 때 어떻게 되냐. 연금을 늦춰 받는 것들을 우리가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기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분이 본인이 희망하면 1회에 한해서 연금 수급권을 최대 5년간 뒤로 늦춰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액 전체를 늦출 수도 있고요. 일부분만 더 늦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 6월 20일부터는 이 횟수 제한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기연금을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되냐? 뒤로 미루면요. 1년을 뒤로 미룰 때 7.2%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0.6%포인트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을 다 미루게 되면 36% 정도 연금액이 증가하고요. 또 고려하셔야 될 게 이 5년을 미루는 기간 동안 또 물가가 인상되잖아요. 그 물가 인상분도 덤으로 더 반영해서 5년 뒤에 연금 수급액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금을 뒤로 미룰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뒤로 미루면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5년간 미루는 동안 못 받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듯이 누적 연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감찬 장군을 모셔왔습니다. 올해 62세이시고요.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5년간 늦춰가지고 67세부터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분이 62세에 연금을 받으시면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데 뒤로 미루면 이제 36% 5년이 증가하는 데다가 물가 상승률, 가정에서는 매년 2.5%씩 물가가 상승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표가 나갈 텐데 한번 정확하게 보시면 이분이 강감찬 씨가 62세에 받으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로 물가 상승률 2.5% 반영해서 연금액이 계속 증가할 때 누적연금 수령액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연기를 해서요 67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62세부터 66세까지는 연금액이 제로잖아요. 하나도 없고 67세에 처음 받는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이나 연기에 따른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한 1846만 원이 될 겁니다. 이후에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이 계속 증가하는데 이걸 계속 더해 나가면 언제 역전이 일어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76세에서 78세로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늦춰받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16년은 더 살아야 연기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만나는 점이 한 77세에서 78세 나가는 무렵이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요소는 노령연금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요.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하는 조항이 있어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A값에 해당하는 값보다 소득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268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을 해요. 어느 정도 감액을 하냐 그러면 268만 원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많을 때까지는 5%. 만약에 368만 원을 번다 그러면 268만 원보다 100만 원 많은 거죠. 그럼 100만 원 많은 거에 5%면 5만 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200만 원 많을 때까지는 10%, 15%, 최고로 많이 감액됐을 때는 25%까지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감액이 일어나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감액하는 건 아니고 한도는 있습니다. 한도가 얼마냐 그러면 자기가 받는 연금, 노령연금액의 절반이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감찬 씨가 5년 동안 소득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아가지고 절반 정도 감액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강감찬 씨 입장에는 한번 연기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간 감액하거든요. 그러면 연기를 해서 5년을 건너뛰어 버리면 감액되는 기간들은 다 지나가고 할증해서 이제 증가해서 더 받는 것들만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득이 많아서 감액되는 경우라면 연기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감찬 씨가 5년간 절반 정도 연금이익이 감액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12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절반이 감액되면 600만 원 정도를 감액받으실 거고요. 5년간은 감액받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 그렇게 가다가 이제 6년 차부터는 정상적으로 받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 감액받는 기간 동안을 연기를 신청해서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러면 증액은 되잖아요. 36% 정액되고 물가상승률 감액에서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해 보면 67세가 되셨을 때 1,846만 원 받으실 거고요. 이후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이 정액될 텐데 이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72세에서 73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손익분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감액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 78세 정도였잖아요. 개시하고 16년 정도 지났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시하고 나서 한 11년 정도 지났을 때 손익분기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누적연금 수령액도 비교해야 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 이후에 한 5년 정도간의 소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지, 그래서 연금이 감액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연기하실 때는 이거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고려할 건 앞서 조기노령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연기하면 이득이 되려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느냐? 한번 볼게요. 현재 65세인 남성이 7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94%,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한 70%, 현재 65세인 여성이 7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97.8%, 그리고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도 한 85.9%. 표에 보시면 60세인 경우랑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 확률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확률이니까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금 수급 개시 시기 당겨받을까? 늦춰받을까? 이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 반드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